예, 최근에 한 OTT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드라마의 소재죠.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가 우리에게 던져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시교육청 김범규 생활체육과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더 글로리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고 최근에 스포츠 스타나 또는 그 연예인들도 학교 폭력으로 뒤늦게 밝혀진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보셨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부산교육의 학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예, 좀 처참하고 너무 비참했잖아요. 그렇죠. 그 심각한 학폭은 정말 한 개인에게 깊이 내면화돼서 정말 치유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실제 드라마에서 고대기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고. 예. 아마 부산에서도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2017년에 여중생 폭행 사건 네. 이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많은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죠. 이제 여중생들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에게 온 전화를 어느 여학생이 받았다고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피도 좀 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예. 또 2차 폭행도 가한 보복적 폭행도 일어났던 그래서 제법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미리 막지 못하고 예. 그리고 또 2차 피해나 예. 가해자 처벌까지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예.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또 드라마의 핵심은 복수거든요. 예. 당시 이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뭐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아서 저 주동 학생에 대해서는 약 2년간의 네. 그 소년원 송치도 있었던 걸로 합니다. 예. 학교 내에서 이런 폭행, 폭력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유형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금품 갈취도 있고요. 또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 예. 또 장난스럽게 뭐 툭 치고 가서 시비를 건다든지 또 친구의 물건을 슬쩍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네. 예, 또 뭐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사소한 어떤 말다툼이 신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걸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요. 네. 여러 방식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동급생들끼리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피해자가 그 학교 폭력을 신고할 경우에 네.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오히려 선생님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실제 뭐 그러진 않죠. 예, 지금 현장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예. 학폭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초기부터 우리가 학폭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피해 학생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네네. 학교에 빨리 신고하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상담생의 지원을 받고 이런 체제가 지금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라는 건데 그것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잡혀 있습니까? 예, 지금은 그 학폭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과 의무적으로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상담 교사나 위클래스 등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도 있습니다. 네네. 초기에서부터 상담이 투입되고 또 올해는 또 우리 부산교육청이 그 학교 폭력 회복 지원단이라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사 위주로 구성된 한 30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학폭이 생긴다면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처리나 피해 학생의 보호
또 관계 회복 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챙기고자 하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의 그 피해 유형을 보면 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예. 얘긴즉슨 최초의 피해를 당했을 때 네. 바로 말하지 못했다. 예.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보호 장치들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대개 이제 학생이니까 네. 뭐 대부분이 초법 소년일 수밖에 없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초법 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14세 미만인 경우에 촉법 소년이 됩니다. 네. 이제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지를 않는 연령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폭이 이제 심각해지고 심해지니까 사회적으로 그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면은 폭력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희들은 부산교육청은 그래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방이 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이 최고겠죠. 예. 근데 학교 폭력이 은밀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모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아이의 이 상처와 피해를 알았을 때 네. 어떤 학부모들은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 아이가 그것을 부딪히고 이겨내길 바라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걸로 2차 피해라든지 학교에서 그냥 묻어가지 않을까, 묻혀버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학부모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자녀의 그 폭력 징후에 대해서 빨리 초기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예. 뭐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잔다든지 몸이 또 아프다고 한다든지 또 용돈을 평소와 달리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네. 예. 그리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다든지 예. 이런 징후들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예. 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학교에 신고해야 됩니다. 학교예요? 예. 네네. 그리고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를 통해서 상담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혹시 이제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이 온다든지 할 때 네. 일단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대처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나 이런 자료들은 네.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잘 저장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길러놓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뭐 합의라든지 또는 뭐 오해를 풀자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대응하지 말고 그렇죠. 절차대로 그렇죠. 학교에다 학교에 얘기하고 신고하고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학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 폭력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이제 단순히 학폭 폭력의 현상만 보고 저희들이 처리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예방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 부산교육청은 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체인지라고 체육, 신체의 움직임, 부대낌을 통해서 어질인을 씁니다.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공부의 집중력 이런 것도 학습의 두뇌 활성화 이런 것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아침 체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 수업 시작 전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 어울리고 부대끼고 이렇게 하면서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또 청소년 활동 이런 것도 많이 강화하고 네네. 또 여러 인성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교육청의 학생들보다는 그 인성교육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인성을 키움으로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학폭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벌 제도로 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예방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글로리가 정말 드라마로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습습니다. 저희들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학폭이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가, 예방이 어떻게 필요한가, 그렇죠. 많이 느꼈을 테죠.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부산교육청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엄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김범규 생활체육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